있잖아요. 어떤 예술 작품들은 그냥 그림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 안에는 이야기가 있고 어떨 땐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그 꿈에서 태어나서 예언이 되어버린 한 그림의 비밀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몽유도원도. 와, 딱 보기에도 정말 신비롭고 장엄하죠? 조선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아름다움 뒤에는 아주 어둡고 기묘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본 어떤 사람이 남긴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산 그림을 보고 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그런 섬뜩한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시간을 훌쩍 거슬러서 1447년 조선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당대 최고의 예술가이자 풍류를 즐겼던 안평대군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안평대군이 꾼 하룻밤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 마치 다른 세계를 통째로 엿본 것처럼 아주 생생하고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꿈을 꾸고 난 안평대군이 직접 남긴 말입니다. 정말 시적이고 뭔가 초현실적이지 않나요? 눈앞에 없는데도 거기에 있다는 걸 그냥 아는 거죠. 이 비묘한 감각. 이건 보통 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그림이 바로 몽유도원도입니다. 꿈속에서 복숭아 동산에 거닌다, 뭐 이런 뜻이죠.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들은 당대 최고의 화가 안견이 1447년에 그 꿈을 비단 위에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이제 이 걸작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데 걸린 시간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짧았다는 거예요. 바로 단 3일, 네, 4일이요. 안평대군의 꿈 얘기를 들은 화가 안견은 불과 4일 만에 이 모든 풍경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거의 신들린 것 같았다고 전해지죠.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요. 그림을 그린 화가 안견 본인조차 그림을 그리는 내내 아주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마치 그림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보는 듯한 그런 오싹함을 느꼈다고 하죠. 바로 이때부터 이 그림을 둘러싼 불길한 기운이 슬슬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견은 이 그림이 그냥 평범한 산수화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함부로 펼쳐 보이면 안 되는 어떤 힘을 가진 물건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경고했어요. 이 그림 오래 펼쳐두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요. 그리고 안견의 경고는 그냥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감처럼 이 그림을 본 다른 사람들 역시 그 안에 깃든 기묘하고 좀 불길한 힘을 감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시에 한 고승, 해준 스님은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을 어딘가로 부른다는 거죠. 굉장히 능동적이고 심지어 좀 위험하게까지 들리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당대의 최고 권력자이자 안평대군의 형이었던 문종 임금까지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의 평가는 더욱 직접적이고 어두웠어요. 길은 분명히 있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모두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이상향의 그림이 도대체 왜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했을까요? 이 아름다움과 공포, 이 모순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갑니다. 그림에 대한 이 엇갈린 해석들이 마침내 하나의 정말 소름 끼치는 결론으로 모아지는 순간이죠. 다시 한번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화면 왼쪽의 현실 세계에서 오른쪽의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보일 겁니다. 이 길, 처음엔 무척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동생인 안평대군에게 이 그림은 숨겨진 낙원으로 떠나는 아름다운 꿈의 기록이었지만 형인 문종의 눈에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외길, 즉 죽음으로 가는 길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정말 흥미진진한 소설 같죠? 한편의 판타지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말 그냥 꾸며낸 허구에 불과할까요? 그럼 실제 역사 기록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야기 속에서 안평대군은 대자암이라는 절의 그림을 봉안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 왕조실록에 실제로 안평대군이 대자암의 불사를 후원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소원왕후를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불경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을 둘러싼 그 불길한 대화들은 작가의 상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 안평대군, 그리고 대자암,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그의 지극한 마음, 이건 모두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었던 거죠. 결국 이 그림은 문종의 예언대로 되고 맙니다. 훗날 안평대군은 조카 단종을 몰아낸 자신의 숙부 수양대군, 즉 세조에게 영모로 몰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는 결국 꿈속의 그 낙원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떠나고 만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게 그저 기이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 예술 작품이 그것을 탄생시킨 주인의 운명까지도 예고할 수 있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